안녕하세요. 지구학 전람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25학년도 수능시험 지구학 1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풀어보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풀은 건지,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봐서 낯익은 건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풀이를 해보셨더라도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여러분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면 이번 26학년도 수능 문제도 여기서 크게 변함은 없을 거예요. 크게 변함은 없을 테니까 내가 여기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만 내가 다 잘 맞춰도 내가 충분히 성과가 나오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등급 컷이 이제 뭐 42, 2컷이 39, 3컷이 35가 나왔어요. 그죠?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높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왜 높았느냐? 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17번 문제, 정답률 문제 20%를 자랑하는 문제. 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34%짜리 18번 문제, 그리고 19번 문제도 이제 38%, 예, 그리고 20번 문제도 35%,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3쪽에도 뭐 47% 이런 문제들이 대체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특히 13번이 이제 헷갈렸었죠. 13번이 정답률이 55%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13, 16에서 좀 당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장 갔을 때는 아마 시간이 되게 부족했을 겁니다. 특히 이 17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그 뒤에 문제를 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7번 같은 문제를 정말 잘 못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라고 뭐 누군가 얘기는 하는데,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이 디귿 같은 선지는 조금 새로운 유형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날 당일 컨디션이라든지 그날 내가 좀 영감이 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20번은 뭐 깨끗하게 우리가 틀려 먹더라도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새로운 유형도 아니었고 한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 그 점수가 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문제예요. 제가 뭐 늘상 하는 잔소리긴 합니다만, 이 킬러 문제를 자꾸 이제 자기가 이제 익혀내려고 막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보고, 변형 문제 많이 보고, 킬러 문제 변형,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 계속 보다 이 킬러 문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킬러 문제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의 심리는, 나 킬러 문제는 잘 알아. 킬러 문제를 잘 모르고, 그럼 B킬러는 내가 다 잘 안다. B킬러는 내가 아는데, 내가 모르는 킬러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말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킬러 문제가 4쪽에 나오잖아요. 그죠? 4쪽에 나오는데, 이 3쪽까지 제가 아까 시간을 한번 재봤거든요. 4쪽까지 매 페이지당 한 문항당 몇 초 정도의 시간이 권장 풀이 시간인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쪽까지 한 14분 20초 정도만 줘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거의 15분 가량 남으니까 이 네 문제 중에 뭐 얘는 뭐 되게 어려서 내가 못 풀었다 치더라도 15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정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 이거 풀 줄 알아요 해놓고 공부를 끝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유, 아유, 껌이죠, 선생님. 저희 풀 줄 알아요. 풀 줄 안다는 거 저도 안다니까요. 아는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마다 이게 시간을 다 적어놨거든요. 뭐 30초, 30초, 40초, 40초, 이런 식으로. 이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풀 수 있냐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어차피 킬러 공부해봤자 진짜 허공에다 대고 칼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킬러 문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 계시면은 저는 반드시 이 킬러 유형을 익히는 것보다는 먼저 이 3조까지 내가 15문제를 15분 안에 풀 수, 16문제를 15분 안에 풀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이 앞에 거를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높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너무너무 쉬운 것들은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넘어갔던 문제 중에서 뭐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이나 카톡이요. 자, 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정답률이 뭐 95%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연흔, 사층리, 뭐 건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 20초 안에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요 이름이 뭐냐면 뒤집힌, 역전된 점인측리, 역전된 사층리, 역전된 연은, 역전된 건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퇴적 구조는 이게 똑바로 선 놈인지 뒤집힌 놈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다 역전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층리는 항상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지지 위로 볼록인 사층리는 없어요. 위로 볼록인 사층리가 있다면 그건 뒤집힌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늘상 제가 뭐 반복을 합니다만 항상 여러분들은 북반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북반구로 여러 차례 낚은 적이 있으니까 북반구 어느 해역입니다. 북반구 어느 해역. 그래서 북반구니까 당연히 7월이면 7, 8월이 여름이죠. 7, 8월이 여름인데 남반구는 7, 8월이 겨울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 뭐 7월달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셔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혼합층이 뭐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으면요, 대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혼합층이요? 바람이 불어서 섞이는, 뭐 이러다 이제 말 끝을 흐려요. 뭐 바람이 불어서 섞인, 그게 혼합층의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합층이 왜 생기냐에 대한 이유고,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0m 수면 있죠. 수면에서부터 내려가도 따뜻한 물의 수온이 안 떨어지고 수온이 따뜻한 채로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혼합층이지 바람이 불어서 섞이는 층이요, 그게 혼합층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려가도 계속 수온은 10도를 유지하죠. 근데 여기는 조금만 내려가도 22도로 떨어지니까 여기는 혼합층이 발달하지 않고 여기가 혼합층이 발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30초 정도면 우리가 툭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니은 보세요. 그죠? 이제 요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게 우리가 지각을 파내려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충 요 정도, 한 여기까지가 지하 한 3, 40km쯤 되니까 여기까지가 지각이고요. 그리고 35km 넘어서면서부터 요 라인은 멘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한 70km에 있는 멘틀층을 말하고, 디귿은 한 100km에 있는 멘틀층을 말하고, 기역은 한 25km쯤에 있는 지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을 포함한 지각의 용융곡선이고, 요거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이고, 요건 건조한 멘틀의 용융곡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물이 유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물의 유입으로 올라가던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각을 녹이는 형태라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멘틀 물질의 상승으로 해령이나 열점에서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이제 유명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니은은 살짝 틀었죠, 그죠? 뭐 다행히 많은 학생들이 맞췄습니다만, 니은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 없이 그냥 얘를 올려봐라. 온도 변화 없이 얘를 쓱 올려봤자 자기의 녹는 점인 여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물이 포함될 때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올라가도 얘는 자기의 녹는 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갑니다. 4번은 이제 열점에 관련된 얘기예요. 열점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열점이 고정되어 있고 지각이 움직이면서 열점 열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독해를 잘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한 40초 정도 독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5번 문제. 자, 은하, 가와 나가 있어요. 근데 가와 나는 하나는 세이퍼트고 하나는 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타원 은하입니다. 자, 타원 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타원 은하는 늙은 별들이 많다. 그리고 늙으려면 나이가 많아야 되고, 나이가 많으려면 작은 주기율성이 많아야 됩니다. 작은 주기율성이 많다는 거는 광도가 작은 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광도가 작은 주기율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타원 은하. 그리고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별의 탄생이, 과거에는 별의 탄생이 활발했으나 지금은 별의 탄생이 없고 성간 물질도 없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탁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네 둘이 갖고 지금 세이퍼트랑 타원을 이제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세이퍼트 은하를 한 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정리를 해라 그러면은, 이게 나선 은하의 일종인데 폭넓은 방출선이 관찰된다라고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폭넓은 방출선이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세이퍼트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복사 커브가 있죠. 이 복사 커브 보면 람다 맥스가 어때요? 한 600 정도가 람다 맥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비교적 온도가 이제 낮은 은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완만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은하는, 얘는 어차피 나선 은하의 일종이고 얘는 어차피 타원 은하의 일종이니까, 얘가 온도가 좀 낮은 은하니까 얘를 타원으로 잡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이나 아니면 성간 물질에 의해서 그 별빛이 흡수된 흔적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쏙 내려가는 걸 흡수선이라고 그러고, 그 에너지를 받은 기체가 방출해서 표 튀어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쏙 들어간 건 흡수선, 뿅 튀어나오는 건 방출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요게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21시의 일기도고 요건 9시의 가시 영상이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안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건 가시 영상이니까, 가시 영상은 우리가 두꺼운 구름일수록 밝게 보인다. 왜? 햇빛 반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30초 이내에 우리가 풀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이 정답률이 65%예요. 아마 이거 뭐 제 아마 개념책에서 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지질 시대가 되면서, 지질 시대를 그동안 겪어오면서 그 대멸종이 있었다 그랬죠. 그 대멸종 중에서 가장 컸던 대멸종은 고생대 말의 페룬기 대멸종인데, 그 말고도 이제 5대 대멸종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5대 페트백 해서 4.5, 3.5, 2.5, 2.0, 0.6, 5대 페트백. 그래서 이 절대 연령도 얼추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멸종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고 이게 대봉기 대멸종이니까, 요때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고 요게 실루리아기 대봉기, 요게 석탄기 페룬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팔레오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5대 대멸종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 방추충이 멸종했냐 물었는데, 방추충은, 자, 고생대 표준화석인 산필갑방이죠. 그러니까 고생대 끝에 방추충이 결국은 멸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멸종을 해야지, 여기서 멸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도 40초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하나는 20률이고 하나는 이제 자전축 경사각이거든요. 이제 누가 경사각이고 누가 20률이냐, 뭐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률 같은 경우에는 변화 주기가 10만 년 주기고, 자전축 경사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변화 주기가 얘가 더 짧죠, 실선이. 그러니까 얘가 경사각의 변화 주기구나. 그리고 어이구, 얘는 변화 주기가 좀 기네? 그럼 얘는 20률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 여길 봐도 돼요. 여기. 자, 현재. 그죠? 현재 우리 경사각이 23.5도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3.5에 해당되는 게 이 실선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머, 나와라, 폰, 야! 다시, 자, 나와라, 폰. 자, 얘가 경사각, 얘가 20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이게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억 보시면 30도 놀스에서 기온의 연교차를 묻는데 A식이랑 현재를 물어요. 자, A식이랑 현재.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20률과 경사각만 보라고 그랬으니까 세차운동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A랑 현재 중에 뭐가 똑같느냐? 지금 딱 봐도 뭐가 똑같아요? 경사각이 같죠. 아까비. 자, 그럼 경사각 같으면은 뭐가 다르냐? 이때가 20률이 크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명제로 제가 외우라 그랬죠.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20률만 크면 북반구 연교차는 줄어듭니다. 됐어요?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20률만 크면 북반구 연교차는 줄어듭니다. 그건 거의 명제예요. 외우세요. 그럼 이건 그냥 보는 순간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면 이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40초 적었죠. 이 40초 안에 이게 안 풀리면은 내가 풀 줄 알아요가 아니에요. 풀 줄은 알지만 시험에 성공은 못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빨리 해낼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스스로한테 자문을 해보세요. 자, 미음 볼까요? 근일점과 원일점의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지구가 많이 기울어져야 되냐 적게 기울어져야 되냐랑 상관이 없죠.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지구랑 태양 사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근일점에서는 지구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원일점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그럼 근일점과 원일점 차이가 심하다 덜 심하다는 바로 뭐 20률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그러면 지금 B식이랑 현재를 물어요. B랑 현재를 봅니다. B랑 현재를 보면 뭐가 같아요? B랑 현재를 보면 20률이 같죠. 20률이 같고 경사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은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가 똑같겠네요. 예, 그래서 얘들은 같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고. 자, 디귿은 개꿀이죠. 자, 30도 사우스건 30도 노스건 간에 일단 봅시다. B랑 현재. 자, B랑 현재는 뭐가 같아요? B랑 현재는 20률이 같은데 경사각이 다르죠. 그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래서 경사각이 크면 북반구건 남반구건 무조건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 시기는 남반구건 북반구건 연교차가 컸을 때니까 B 시기가 현재보다 훨씬 추운 겨울, 훨씬 더운 여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생각보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8%의 학생들이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초 이내에 이거를 정확하게 맞춘 친구들이 68%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기출이 뭐 나왔던 문제예요. 문제를 보세요. 대기 대순환
지표 부근에 부는 바람. 그럼 이제 뭐 헤들리, 페렐, 극순환,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게 머릿속 이거 묻는 거구나 머릿속에 쫙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 60도, 이쪽 60도인데 누가 북반구지 남반구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지표 부근에 부는 바람을 기역과 니은 순서대로 나타냈다. 이건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요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긴 하지만 풍향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무역풍은 동풍이에요. 편서풍은 어쨌건 서풍이고 극동풍은 어쨌건 동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북반구랑 남반구랑 뭐가 다르냐? 북동무역, 남서편서, 북동극동이고요. 남동무역이고 북서편서고 남동극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도에서 북극으로 걸어가면 남북 방향만 생각하면 북풍, 남풍, 북풍으로 바뀌고, 남반구로 걸어가면 남풍, 북풍, 남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북반구로 걸어가든 남반구로 걸어가든 동풍, 서풍, 동풍, 동풍, 서풍, 동풍으로 바뀌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역하고 니은은 지금 남북 방향의 풍향과 동서 방향의 풍향을 따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게 남북 방향인지 동서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이 바람들은 다 무역풍일 테고 이 무역풍과 이 무역풍은 다 동풍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니은이 동서 방향의 성분이고 이게 남북 방향의 성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플러스는 남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남풍이고 이게 동풍이죠. 그러니까 남동무역풍을 말하는 거니까 이쪽이 남반구고 이쪽이 북반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죠.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하면 제 기억만 해도 한 3차례쯤 나온 적이 있습니다. A 해역에는 멕시코 만류가 흐르겠냐 묻는데, 멕시코 만류가 위도 몇 도에서 몇 도로 흐르지? 그건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는 그 페루 해류가 흐른다 이런 거 나오는데, 페루 해류가 몇 도에서 몇 도로 흐르냐, 위도 몇 도에서 몇 도 흐를까 라든지, 그때 또 뭐가 나왔냐면 캘리포니아 해류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해류가 뭐 이 지역엔 흐른다, 위도 몇 도에서 몇 도까지가 캘리포니아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위도를 묻는 게 아니라 반구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멕시코 만류는 북대서양의 북맥 북하, 그러니까 북대서양의 아열대 표층순환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반구란 말이에요. 남반구에 어떻게 멕시코 만류가 있습니까? 남반구는 남부, 남뱅, 그러니까 남적도 해류, 브라질 해류, 남극순환류, 그다음에 벵겔라 해류, 남부, 남뱅, 요거고, 북대서양은 북맥 북하 이렇게 돌게 되는데, 멕시코 만류가 북반구라는 걸 묻는 거지, 멕시코 만류 위도가 여기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처음 나온 문제 아니에요. 맥락은 처음 나온 문제 아닌데 보세요. 그래도 정답률이 54%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잡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얘기죠. 그죠? 생명가능지대는 별마다 다 다르다. 태양은 하필 1AU인데 다른 별은 모든 생명가능지대가 1AU는 아니다. 왜냐하면 별마다 광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광도에 대한 얘기를 갖고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니은 보시면 10억 년일 때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 이것도 제가 앞서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성은 자기 스스로 열을 못 내기 때문에 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받는데, 이게 스테판 볼츠만 법칙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성의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바로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 년일 때 행성 A가 뜨겁겠냐, 행성 B가 뜨겁겠냐를 묻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두 별을 봤을 때 얘가 생명가능지대가 좀 더 멀리 형성되어 있죠.
멀리 형성됐으니까 얘가 좀 더 큰 별이, 광도가 큰 별이고 얘가 광도 좀 작은 별이고, 얘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에 있는 데 비해서 얘는 생명가능지대 바깥쪽에 경계하고 있으니까 요 행성보다는 요 행성이 좀 더 따뜻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만 알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푸는 데는 한 40초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판의 경계 A와 B가 있다고 합니다. 판 A와 판 B가 있는데 그 경계 주변에 시추 지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있는데, 지금 뭐 느낌적인 느낌만 봐도 뭐 쓱쓱쓱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뭐 해령하고 변환단층과 관계구나.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우리 해령은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하고요, 그 한 줄로 이렇게 쓱 꺼준 건 변환단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간이 되게 급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실선 꺼놓고 얘가 마치 해령인 것처럼 탁 여러분들을 낚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가 대놓고 해령이나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지금 만약에 자 보세요, 얘가 해령인 것 같으면, 얘가 해령이면 디귿하고 리을은 여기서부터 밀려온 아이들이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나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디귿하고 리을은 나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해령이 아니고 이게 해령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보세요, 기역하고 니은은 지금 고지짝이 방향이 같겠냐 묻는데, 고지짝이, 암석에 기록된 고지짝이 이게 뭐예요? 그걸 잔류작이라고 그러죠. 암석의 고지짝이는 어때요? 걔가 마그마 분출로 태어날 때 그 자기 위치에서 딱 새겨지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그렇고 여기서 태어나서 밀려난 아이인데, 누가 먼저 태어났냐? 얘네 둘이는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똑같은 시기에 여기서 태어나서 니은은 이쪽으로 쪼개지고 기역은 이쪽으로 쪼개졌으니까 기역과 니은은 본래 같은 시대에 나왔던 마그마가 굳은 돌을 반으로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자기장이 같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지짝의 방향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은 서로 2cm, 디귿은 리을에 대해서 2cm/년의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판이 멀어지는 속도랑 이 판이 멀어지는 속도, 지금 이 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인데 몇 킬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대체적으로 얘들의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이제 요 점을 우리가 찍어 보시면은, 자, 100만 년 동안 400km 갔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그러니까 100만 년이면 늘 100만이 10의 6승이라는 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1억이 10의 8승이고요. 1000만이 7승이고 100만이 6승이에요. 뭐 갑자기 그 얘기 왜 하심? 예, 여기서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 판의 이동 속도를 cm/년으로 묻는데, 이거는 년과 킬로미터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연도 단위가 100만 년 단위로 나와 있고, 이거는 cm 단위가 아니고 킬로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400km가 400 곱하기 10의 5승 cm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캐치해낼 수 있어야 이 판의 이동 속도가 2cm/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릿수가 헷갈리면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역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지금 양쪽으로 다 이렇게 2cm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2cm의 속도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4cm로 서로 멀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빨리 할 줄 알아야 되고, 100만 년은 10의 6승을 말하고, 그리고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때 10의 5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한 6분 40초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는 한 4분이면 풀고 여기까지는 한 6분 40초가 권장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1등급을 향한.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